4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4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 국회의 직무유기 같은 아주 직접적이고 센 표현들까지 썼는데요. 왜 국민투표법이고 무엇을 개정하라는 건지, 개헌 국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문제의 조항은 국민투표법 14조 1항입니다. 국내 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이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조항은 제때 개정되지 않았고 2016년부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이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한 점, 대통령 서한을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 실린 발표입니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지만 표현이나 어조, 뉘앙스는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표면적 명분입니다. 4월 안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재외국민 등 투표권자를 특정해 투표인 명부를 확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도 4월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차 사무 관리 때문에 재외 선거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외 투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난달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TV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한 것도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에 국민투표법을 바꾸고 6월에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임종석 실장이 오늘 다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의 압박입니다. 한마디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 청산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국회의 개헌 의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동조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라며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위헌 상태 해소, 여야가 개헌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거부나 저항하기 힘든 명분의 압박입니다. 여와 야, 국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걸어왔습니다.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온라인에서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김지은 씨를 공격,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김지은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과 회유, 협박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삭제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 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로 소명이 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꾸로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1차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 여부가 아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점, 김지은 씨에 대한 일부 온라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안 전 지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일주일 전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 더 위태한 벼랑 끝에 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순실 태블릿 PC 의혹을 처음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4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씨 측은 14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우선 국정개입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 PC 관련 최 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초 보도한 JTBC 신모, 김모 기자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 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태블릿 PC를 검증한 남모 국과수 연구원,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내용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을 신문해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최 씨 측은 또 특검에 파견 나갔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 씨에 대한 애초 의혹 제기 자체가 불법하게 입수한 증거에 기반한 기획되고 조작된 보도였다는 점과 수사 과정의 강압, 불법성 등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는 토석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에 대해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 씨 측은 또 삼성 뇌물 관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며 부르려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을 부르자고 맞섰습니다. 최 씨 측과 검찰은 다만 롯데그룹 뇌물 관련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순실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양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증인신문 등 최순실 씨 항소심 정식 공판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펼쳐졌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재미 장호준 목사의 국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요. 법률방송은 장호준 목사의 사연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재판 어떤 내용과 취지이고 장호준 목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장한지 기자가 미국에 있는 장 목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한인신문에 10차례 게재한 해외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목사의 거부로 장 목사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2016년 9월 장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해 장 목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도 검찰도 재판부도 피고인의 얼굴 한 번 못 본 황당한 재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장 목사에 대한 공식적인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풀렸지만 장 목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장 목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기소 내용의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다툴 생각도 없고 다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장 목사 변호인은 다만 이는 장 목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견 광고 게재는 장 목사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 목사는 무죄를 다투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념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처벌하겠다면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방송은 SNS를 통해 장호준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호준 목사는 먼저 재판 불출석에 대해 재판 불출석은 솔직히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으로 시급을 받아 생활을 유지한다. 1시간 일을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준다. 재판을 위해 입국을 하면 당장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장 목사의 설명입니다. 장 목사는 자신의 재판 자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록 당장 비행기 값도 없지만 내 솔직한 심정은 재판에 출석해서 선거법의 모순에 대해 법정에서 다퉈보고 싶다. 역사적 신념과 정치적 소신 그리고 신앙적 양심을 제한하고 있는 현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장 목사의 말입니다. 장 목사는 1심 선고 결과와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호준 목사가 더 할 말이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재판부도 변론을 길게 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장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관련해서 의료진 3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그 사고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부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에 맞은 영양제가 세균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럼 뭐 전형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인 거네요? 네, 과실치사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간호사와 교수 등 의사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구속영장 발부 원인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다만 나머지 1명 실질적으로 주사제를 만든 간호사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아,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본 간호사가 아니라 뭐 수간호사 아니면은 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 이런 그러니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구속이 됐다는 건가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 즉 수간호사나 그 주치의들은 뭐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을 한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그 병원 진료 체계상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를 전부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체계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책임은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들의 그런 태도로 보았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 특히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주 좀 특수한 경우인가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 이런 의료진들은 대부분 병원이라는 어떤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장이 있고 네. 따라서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갈 염려가 사실 없고요. 영장이 일반적으로는 발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병원 측이나 의사 단체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우선 지금 수사 단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네.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좀 과잉 수사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시스템의 문제를 의료진 개인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또 의사들이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이 어떤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유족들은 지금 병원에서 감염 관리 규정을 어긴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판 쟁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쟁점은 이 업무상 과실 네. 부분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라든지 주사제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지켰어야 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처벌 수위는 통상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 변호사는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1심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홍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6일 변호사회관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43기 보험법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됩니다. 4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